최근 국제 유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뛰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화요일이었죠. 미국산 원유 가격이 진짜 하루 만에 거의 3%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뭐가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살짝 되돌려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려 5달 내내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장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 세상에 기름은 너무 많고 쓸 데는 없네. 바로 이거였죠.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 자체가 180도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라고 걱정했다면 이제는 갑자기 공급이 뚝 끊기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에 휩싸인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을까요? 그 방아쇠를 당긴 건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터진 지정학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란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정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이건 지난 몇 년간 이란 정권이 마주한 가장 큰 위기였어요. 당연히 오펙의 핵심 산유국인 이란이 흔들리니까 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30만. 이게 이란이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량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란 사태가 더 나빠져서 이 공급이 막힌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양인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시장은 이걸 미국이 개입하려는 건가?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자마자 유가는 곧바로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러시아 수출항 근처 흑해에서는 드론이 유조선을 공격하고 베네수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석유 공급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죠. 심지어 미국은 이란이랑 거래하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놨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터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트레이더나 분석가들은 이런 전 세계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가격에,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반영하는 걸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혹시 모르니까 하고 내는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나중에 석유 공급이 끊길지도 모르니까 그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돈을 더 주고 사려는 심리, 그게 바로 가격에 덧붙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공포의 가격을 실제로 계산해냈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곳에서는 이란의 불안 사태 때문에 배럴당 3달러에서 4달러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붙었다고 분석했죠.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게 바로 눈에 보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어떻게 급등했는지,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이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반영된 걸 알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직접 뛰는 트레이더들한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에너지 전략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건 가격 급등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다 라고요. 전문가가 보기에도 지금이 폭등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이제 시장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걱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데 베팅하는 콜옵션 거래량이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큰손들이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딱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강세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인데요. 만약에 이란의 시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거나
진짜 군사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330만 배럴의 공급이 위험해지고 유가는 배럴당 $80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약세 시나리오는 이란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양의 석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유가는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전문가의 이 말이 현재 시장의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정권이 바뀌면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불안한 상황이 에너지 공급망을 건드린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 폭등할 위험이 너무 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위기가 터지는 세상에서 이런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혹시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원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